안녕하세요. 스케치업 사용자를 위한 Vray 시작하기 제1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스케치업의 플러그인인 Vray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일단 먼저 Vray란 무엇인가? Vray 렌더러란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방식으로서 직접광과 간접광이 함께 연산하여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렌더러로서 렌더링을 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유저를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보통 스케치업에서는 직접광, 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질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간접광이라는 게 더해지게 되면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이 더해지게 되면 자, 주변에 있는 사물의 빛도 주변에 있는 사물의 재질도 서로 반사를 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일반 스케치업을 사용했을 때보다 내가 더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고자 할 때 Vray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스케치업의 플러그인인 Vray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됐나요? 자, 일단 먼저 Vray 툴바. 기본적으로 내가 스케치업에 Vray를 설치를 하게 되면 툴바가 이렇게 4개가 깔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Vray for SketchUp, Vray Write, Vray Object, Vray Utility라고 해서 4개의 툴바가 설치가 되게 될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설치를 했는데 뭐 4개 중에 하나가 설치가 안 됐어 라고 하게 되면 설치가 뭔가 잘못된 거니까요. 재설치를 해서 이 4개의 툴바가 전부 다 깔리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가장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툴바가 이렇게 4개가 설치가 되고요. 하위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3개만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3개. Vray 오브젝트까지 3개가 뜨고 아이콘도 툴도 지금 최신 버전이 툴이 많아졌기 때문에 툴도 몇 가지 단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 좀 틀리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Vray for SketchUp 이라는 툴바에서 이제 가장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툴 3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 동그란 Vray 아이콘 형태의 이 아이콘 자, 보시게 되면 얘는 Asset Editor, Vray Asset Editor라고 해서요. 재질, 조명, 지오메트리, 렌더링 등을 설정하는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아이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전자 모양의 아이콘, 두 번째 주전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얘는 렌더 아이콘이라고 해서요. 자, 재질의 반사나 조명, 빛의 확산 등을 계산해서 실제와 같은 이미지를 제작하는 아이콘이에요. 자, 이 렌더라는 툴은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자, 재질도 주고 그 다음에 빛도 주고 뭐 여러가지 등등 그림자 등등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연산을 해서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그림 파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스케치업과 Vray를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은 사진 같은 사실과 같은 종이 한 장, 이미지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데 그 이미지 한 장을 만들어내는 거를 렌더라고 해요.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렌더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자, 화면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툴이에요.
세 번째에 있는데요. 우리가 두 번째에 있는 렌더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원할 때 렌더를 걸어서 사실에 가까운 2D 형식의 이미지를 얻어주는데 이 렌더 인터랙티브를 사용해 주시게 되면 내가 화면에 어떤 사항을 변경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렌더를 알아서 자동으로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능이 필요할 때는 얘를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굳이 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렌더로 내가 원할 때마다 렌더를 걸어주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할 때 요 세 개의 툴에 대해서는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개의 툴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먼저 V-Ray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V-Ray 세팅하는 방법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화면이 잘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자,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부분에서 자, 프라이머리 레이는 이러디언스 맵으로 설정할 거고 세컨더리 레이는 라이트 캐시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어떤 아이인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그림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자, Environment Sky 들어가서 자, 사이즈 멀티플라이어와 사이즈 모델 값을 조절해 줄 건데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는 2로 설정을 바꿔줄 거고 스카이 모델은 CIE 클리어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설정하는 방법과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V-Ray 세팅을 해주실 때는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과 그 다음에 Environment Sky에서 요 두 개 값을 설정한다. 요렇게 설정을 해줘야 가장 최상의 결과물이 얻어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 세팅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VFB 히스토리라고 해서 자, VFB는 V-Ray 프레임 버퍼 대화 상자를 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렌더를 걸어주게 되면 2D 이미지 형식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 2D 이미지 형식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 V-Ray 프레임 버퍼 대화 상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전 결과물과 다음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렌더링을 걸어줄 때마다 이 왼쪽에 히스토리 부분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장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장을 이렇게 해놔야 내가 비교를 해서 원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내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VFB 히스토리 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스케치업 화면에서 우리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처음에 스케치업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 템플릿 새 모델 선택하라고 하죠. 저는 아키텍처럴 밀리미터 단위의 아키텍처럴 요걸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자, 클릭해서 선택하시게 되면 자, 좀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업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저는 V-Ray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놨어요. V-Ray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V-Ray 4 스케치업 그리고 V-Ray 라이트 그리고 V-Ray 오브젝트 그리고 V-Ray 유틸리티 이 4개의 툴바가 뜨고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버전에 따라서 툴바가 V-Ray 오브젝트까지만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저는 가장 최신 버전, 지금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유틸리티까지 깔리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V-Ray 4 스케치업 보시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둘, 세 개의 요 툴 3개 배웠어요. 그래서 어셋 에디터 얘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이렇게 화면 중간에 떠 있으면 작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위쪽에 파란색 발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해서 도킹 시킨다고 하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자, V-Ray 라이트도 이렇게 도킹 시켜 놓고 V-Ray 오브젝트도 도킹.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면 마우스 내려놓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일단 먼저 V-Ray 어셋 에디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있는 어셋 에디터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시간이 좀 걸려요. V-Ray는 구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V-Ray 어셋 에디터라는 대화 상자 열리게 될 거예요. 자, 이 어셋 에디터 보시게 되면 좌측과 우측에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확장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클릭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서 내가 필요한 부분 여기에 지금 선택함으로써 미리 보기, 뭐 재질, 라이트 등등 해당하는 부분이 뜨게 되는 거고요. 왼쪽은 재질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자, V-Ray가 가지고 있는 재질 등등이 뜨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자, 다시 축소 화살표 클릭해서 축소 시켜 주시게 되면 이 어셋 에디터에는 재질, 조명, 지오메트리, 렌더링 등등을 설정한다고 했어요. 현재는 매터리얼, 재질, 라이트, 조명, 텍스처, 그 다음에 질감 등등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내가 여기에서 재질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첫 번째 매터리얼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재질만 보이게 되고 자, 나는 조명만 보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라이트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조명만 보이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지오메트리라고 해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기본 이 V-Ray에 있는 그런 어떤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털 같은 도구,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대지 도구 등등에서 보시면 지오메트리는 V-Ray를 활용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표현 오브젝트들을 말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고 세 번째 부분 보시게 되면 이제 렌더 엘리먼트라고 해서 렌더 도구들이라고 해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팅 버튼이라고 해서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V-Ray 설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얘는 렌더 위드 V-Ray라고 해서 내가 지금 이 화면을 렌더 걸어 줄 거야. 클릭해서 이렇게 렌더를 걸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렌더를 걸어 주시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 V-Ray 프레임 버퍼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VFB 줄여서 VFB라고 해요. VFB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렌더 걸었던 그 V-Ray 화면을 다시 보고 싶다. V-Ray 프레임 버퍼 화면을 다시 보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마지막에 있는 오픈 V-Ray 프레임 버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어셋 에디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렌더라고 해서 아까 우리 어셋 에디터에서 이 V-Ray with 렌더 with V-Ray 아이콘 클릭했었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렌더 버튼을 클릭해 주셔도 똑같이 렌더 화면이 이 VFB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가장 최적의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자, Vray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세팅을 하시려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었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 어셋 에디터에 들어가셔서 여기 세팅 버튼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라이트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세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세팅으로 선택을 하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좌측 우측해서 자, 창이 확장되는 거 보이실 텐데요. 일단 여기에서 자, 좌측은 거의 재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좌측은 축소시켜 주고요. 자, 이 Vray 세팅에서 가장 먼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부분 클릭해서 확장을 시켜 주시게 되면 자, 프라이머리 레이가 있고 세컨더리 레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일단 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제 내가 렌더를 걸어 줄 때 렌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작업한 것들을 계산을 해서 2D 이미지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그 계산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할 거냐? 그거를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엔진을 쓰게 돼요. 이 Vray라는 거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렌더를 쓰지 않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렌더를 걸어주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엔진을 뭐로 할 거냐? 지금 보시게 되면 기본 값은 브루트 포스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컨드리는 라이트 캐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값 처음에 이제 내가 연산을 할 때 기본값은 브루트 포스보다는 이러디언스 맵이 시간도 단축이 되고 조금 더 사실과 가깝고 조금 더 깨끗한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러디언스 맵으로 저는 설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러디언스 맵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러디언스 맵에 관한 옵션 창 이렇게 뜨는 거 보이실 텐데 일단 얘는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엔진은 라이트 캐시로 그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러디언스 맵을 프라이머리 첫 번째 엔진으로 쓰고 두 번째 세컨더리를 라이트 캐시로 쓰는 게 가장 시간도 단축이 되면서 최적의 사실에 가까운 이미지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디언스 맵과 라이트 캐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컨더리를 내가 라이트 캐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래 보시게 되면 라이트 캐시의 뭐 품질이나 뭐 기타 등등 뭐 그림자 등등에 관한 부분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기본값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세팅을 할 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이러디언스 맵과 라이트 캐시로 설정한다. 요거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제가 작업을 하는 것처럼 깨끗한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자 부분을 좀 수정을 해 주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좌측에 environment라는 부분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environment 클릭해서 확장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백그라운드라는 부분이 있어요. 배경. 그죠? 자, 배경에서 이 격자무늬 자, 보시면 텍스처 슬롯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활성 맵 버튼이라고 해서 얘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 environment sky라고 해서 오른쪽에 내가 설정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아래로 좀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자, 보시게 되면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라는 항목이 있어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라는 항목 보시게 되면 얘는 이제 그림자의 경계면을 내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경계면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드러워지는데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날카롭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실과는 약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해서 사실과 가깝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스카이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스카이 모델은 이제 말 그대로 스카이, 하늘, 배경의 하늘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뭐 물론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얘를 설정해 줘도 되지만 CIE 클리어라는 배경 하늘을 설정을 해서 조금 더 깔끔하고 그 다음에 밝은 이미지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선택사항이에요. 나중에 렌더링 걸면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배경 하늘을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얘는 선택사항이다 해서 저는 그냥 가장 나은 CIE 클리어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 자 보시게 되면 인바이러먼트의 백그라운드 배경,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엔진 이러디언스맨과 라이트 캐시 요 두 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주게 되면 자, 렌더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V-Ray 프레임 버퍼라는 대화 상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얘가 히스토리라고 해서 현재 변경된 사항들을 내가 어떻게 저장을 해가면서 비교를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 히스토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 히스토리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이 아무것도 안 뜨면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나는 이 히스토리를 사용할 거야. 기본적으로 이제 이 V-Ray는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설정 값들을 바꿀 때마다 렌더 걸어주고 렌더 걸어주고 렌더 걸어주고 비교를 해가면서 내가 최적의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어주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토리를 사용하는 게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사용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 V-Ray 프레임 버퍼 대화 상자에서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있어요. 그죠? 메뉴에서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VFB 세팅 들어가셔서 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히스토리를 선택해 주시고 이네이블을 체크를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히스토리를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죠. 이네이블을 체크를 해주시고 자 세이브 앤 클로즈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금 히스토리의 아이콘도 활성화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럼 나는 현재 이 장면을 렌더링된 이 장면을 히스토리에 저장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제일 왼쪽에 있는 더하기 모양 자, Save to History 클릭하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1번이라고 해서 저장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간단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박스 하나 돌출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자, 렌더 걸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어셋 에디터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오픈 V-Ray 프레임 버퍼 얘를 클릭해 주게 되면 아까 그 프레임 버퍼 대화 상자 다시 열린다고 했었죠. 여기에서 나는 렌더 걸어 줄 거야. 지금 현재 상태를 렌더 걸어 줄 거야. 여기에도 렌더 버튼 있어요.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렌더 버튼 클릭해서 렌더 걸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현재 상태 렌더 걸린 거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죠? 제가 상자 하나 세우고선 렌더를 걸었기 때문에 상자 나타나게 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현재 이 장면도 나는 저장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Save to History 더하기 모양 클릭해 주시게 되면 1번, 2번 자 보시게 되면 내가 먼저 저장한 게 1번이 아니고요.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돼요. 먼저 한 게 2번, 나중에 한 게 1번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2번을 크게 볼 거다. 아까 한 거 2번을 크게 볼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상단에 있는 아이콘에 보시게 되면 로드 버튼이 있어요. 로드 클릭해 주시면 걔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 자, 나는 1번을 화면에 나타나게 크게 볼 거야 하시게 되면 1번을 선택해 주시고 로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 자, 2번은 삭제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2번 선택해 주시고 여기 딜리트 버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히스토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수업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